네, 저는 2021년도에 자격증이 나왔고, 2022년도에 자격증이 나오자마자 바로 개업을 했었습니다. 바로 개업을 하고 신축 아파트 공실로 들어갔어요. 명단도 없었겠죠. 그리고 중개업 경험도 없었습니다. 그냥 막무가내로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. 제가 막무가내로 창업을 하고 1년 동안 수천만 원의 적자를 냈죠.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년도, 2023년도죠. 2023년도에 이제 1억을 넘기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. 자,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한 거는 맞는데요. 제가 이 적자 날 때 생활이랑 억대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. 제가 그 적자가 날 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오늘 제가 그 깨달았던 점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자, 3%, 17%, 그리고 20%, 60%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 3%는 뭐고, 17%는 뭐고, 20%는 뭐고, 60%는 뭐냐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, 자,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자, 이 3% 시장은요, 지금 당장 거래를 앞둔 사람, 그 시장이 3% 시장이에요. 자, 17%는요, 예를 들면 3개월에서 뭐 한 5개월 뒤에 부동산 거래를 앞둔 사람입니다. 자, 20%는 뭐 한 6개월 정도 되겠죠? 6개월에서 뭐 1년 내에. 자, 여기는 어차피 저랑 거래를 안 할 사람입니다. 그냥 버려도 되는 시장이죠. 자, 제가 초반에 개업을 하고요. 저는 3% 시장에 올인을 했었습니다.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지금 당장 거래를 앞둔 사람들, 우리도 부동산을 하다 보면 먼저 물어보잖아요. 뭐 집은 팔렸는지 그런 걸 다 물어보잖아요. 왜냐하면 집이 안 팔렸으면 지금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. 자, 그러면 바로 찬밥이죠. 찬밥 센세. 여기는 당장 거래를 앞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직방, 뭐 다방, 뭐 이런 데다가 매물 전쟁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리가 뭘 하나요? 제일 위에 올리기 위해서 1,700원씩 계속 충전하면서 상위 잡으려고 하죠.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거래를 앞둔 사람들은 금액이 중요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억짜리 매물이 있는데 9억 5천짜리가 나왔어. 그러면 당연히 9억 5천에 전화합니다. 저 같아도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당장 거래를 앞둔 사람이 몰려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미친 듯이 경쟁을 합니다. 3%에서. 이 넓은 시장 중에. 저도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실거래가 10억인데 한 뭐 10억 5천 받았어요. 제가 받은 매물이 이거를 팔기 위해서 네이버 상단에 올리려고 이건 아주 그냥 올인을 많이 했었습니다. 물론 당연히 올려놔야겠죠.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여기 3% 시장이 있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총 37%의 시장이 있습니다. 여기는 3개월에서 뭐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. 3개월에서 6개월, 길게는 뭐 1년 내. 자, 부동산을 하는데 이사 계획이 언제 되세요라고 아니면 입주 계획이 언제쯤 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저 한 6개월 뒤에요. 아니면 한 7개월 뒤에요. 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모든 고급적인 이런 세일즈와 그런 멘트를 다 하나요? 안 하죠. 나중에 집 팔리면 오세요. 이게 속마음이잖아요. 자, 근데 여기도요. 여기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 시장으로 올라옵니다. 이 시장으로. 제가 6개월 정도 지나서 이거를 깨달았어요. 이거를 깨닫고 제가 가진 장점이 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봤습니다. 자, 저는 양천구 목동에 있었어요. 목동은 학군지죠. 자, 여기 3%에 있는 사람들은요.
당장 거래를 앞두기는 했지만 숨기는 게 많아요. 뭐 나는 9억 5천 아니면 안 해. 지금 뭐 실거래가 10억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막 던집니다. 실질적으로는 11억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죠.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12억까지 쓸 수 있는 사람도 이거를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.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개사를 되게 간을 많이 봐요.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해주는 좀 저렴한 매물들, 금매들, 이것만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.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진짜 계획, 그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매물, 저렴한 매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유리한 구조예요. 자, 근데 여기 이 37% 시장 있죠. 이 37% 시장은요, 아까 중개업소를 가도 찬밥 신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.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뭐냐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,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려져 있어요. 제가 이 목동 학군지에 있다 그랬죠. 제가 목동에서도 오래 살았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. 내 강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했어요. 제가 분명히 뭐 약점도 있죠. 약점이 더 많죠.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이제 지역에 대한 이해도 자, 그리고 저는 블로그 인플루언서입니다. 부동산 인플루언서라서 이런 블로그라는 또 강점이 있었고, 자,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강점이 상담이었어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상담 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저는 이 상담을 어디서 했냐면, 중개업을 하기 전에 부동산 컨설팅, 그리고 스터디, 이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들, 제가 투자 컨설팅 했던 분들, 뭐 투자하셨던 분들이 성공 사례가 많았어요. 당연히 그때 후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. 그 제 강점이 뭐 지역에 대한 이해도, 블로그, 상담. 이 세 개를 가지고 여기 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. 여기는요,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. 3%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.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하잖아요. 여기는 청정구역이에요, 청정구역.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, 상담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를 이용을 해서 양천구에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를 포스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의 슬로건은 뭐였냐면, 부동산 거래하기 전에 꼭 상담 받고 거래하세요. 저와 거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미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제 인맥입니다. 라는 거를 블로그 글에다 올렸습니다. 제 블로그 가면 옛날 기록 다 남아 있어요. 자,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DB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. 자, DB를 수집을 했는데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상담 폼을 다 써놨겠죠. 상담 폼에다가는 이름도 쓰고 연락처도 쓰고 현재 고민이 뭔지도 써야 돼요. 자, 3%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처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정보만 빼가고 연락처 물어보려고 그러면 아 제가 다음에 와서 다시 뭐 얘기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안 줘요. 근데 이 37%는요 제가 써놓은 그 구글 폼 이제 양식 거기다가 자기 고민사항 자녀 여길 왜 오려고 하는지 이걸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썼습니다. 자 거기에 DB가 쌓이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안에 예를 들면 25년 8월에 이사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. 뭐 남편 직장이 발령이 났다든지 아니면 학군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오기 위해서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제가 저한테 상담 받으려면 양식에 본인 자산까지 쓰라고 합니다. 그래야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. 여기가 뭐 15억 하는데 자기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이 있어요.
그럼 불가하잖아요. 올 수가 없다고요. 자기 자산을 쓰면 대출을 몇 퍼센트 정도 받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결국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뭐 매물 얘기도 하지만 사담도 나누고 하잖아요. 사담을 나누는 이유가 왜 그래요? 그 사람의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경계심이 풀려야 아, 사장님 사실은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. 근데 이 37%에 있는 시장은요. 이거를 제가 사전에 알 수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3% 시장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손님 쪽에 대한 손님이 계획이 변경만 되지 않는다면 손님 쪽에 대한 정보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? 제가 제일 잘 알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3% 시장 들어올 때 제 역할이 뭐겠어요? 이 사람한테 맞는 매물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양타. 만약에 이 사람이 3% 시장 올 때까지 제가 매물을 이 사람의 맞는 매물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운이 좋아야 공동중개. 왜냐하면 이 사람도 3%까지 가면요. 결국에는 금매를 찾게 되고 매물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제가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이때까지 끌고 왔었던 게 그대로 깨져버리겠죠. 모든 게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이 37% 시장에서 몇 개월 뒤, 5개월 뒤, 6개월 뒤 시간이 남았잖아요. 시간이 남았으면 준비해야죠. 이 기간이 짧지 않잖아요. 이 기간이.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뭐 갑자기 뭐 돌발 상황, 뭐 갑자기 안 좋은 상황 막 이런 게 갑자기 뭐 나타날 수가 있죠. 살다 보면은. 자, 근데 위험이 예측되는 건 위험이 아니죠.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게 진짜 위험이죠. 우리는 지금 이미 내 고객들의 정보를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때부터 상담을 미친 듯이 했어요. 왜? DB가 들어오잖아요. 우리가 블로그를 하고 막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? DB 받으려고 하잖아요. 이 DB도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DB가 계속 확보가 된다?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.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상담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서. 상담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는 제가 그룹으로 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부동산 컨설팅 할 때도 그랬습니다. 처음에 1대1로 하다가 나중에는 다 그룹 스터디를 했어요. 그 했던 경험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천구 목동 학군지 여기에 올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남자분들이랑 얘기할 필요 없어요. 결정권자는 대부분 여성분들이죠.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모았습니다. 그래서 제 부동산 사무소에서 뭐 5명, 6명 이렇게 상담도 했었고요.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거기서 목동은요. 목동에서 이동도 있지만 인근의 광명, 부천, 뭐 신도림, 송도 이런 데서 학군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 목동으로 넘어와요. 이게 또 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DB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물론 이분들을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제가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. 다른 사람보다 매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, 중개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고, 명단을 제가 활용한 것도 아니고,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DB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있었던 내용들을 또 블로그로 올려요. 이 블로그로 계속 올리면서 선순환 구조가 됐었습니다.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. 양천구에 있는 대부분 모든 아파트들을 포스팅을 했다고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천구에서는 A 아파트, B 아파트, C 아파트 비교합니다. 자, 그 제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여기 것만 포스팅을 했냐?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묶어서 포스팅했어요. 여기도 포스팅하고, 여기도 포스팅하고, 여기도 포스팅을 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어필을 합니다. 왜? 손님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. 결국 비교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손님이 검색할 만한 곳에 제가 위치하는 전략으로 갔었습니다. 거의
점령 마케팅을 했어요. 어디를? 네이버를 점령을 했었습니다. 제가 블로그를 할 때 같이 효율을 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하나가 파워링크. 자,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. 자, 이게 지도죠? 지도. 네이버 3대장을 같이 잡았습니다. 여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도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잡아야 되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.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? 내 타겟이 네이버에다가 무조건 검색하는 거. 땡땡 아파트면 그 땡땡 아파트가 핵심 키워드겠죠. 근데 그거를 블로그로 잡을 수 있으면 상위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블로그로 상위를 잡지 못하면 뭐예요? 파워링크 하시라는 겁니다. 파워링크가 클릭당 돈이 나간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워링크도 클릭당 어떤 거는 70원, 100원, 진짜 비싼 거는 5,000원, 만 원 다 달라요. 그러면 내 핵심 키워드가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. 그러면 파워링크를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파트가 아니니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스마트 플레이스. 이게 은근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. 이 핵심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, 파워링크, 지도 이 세 개가 다 노출이 됐을 때 결국에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클릭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. 이 플레이스는 뭐가 좋냐면요. 바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마트 플레이스 여기서 나한테 얼마큼 전화가 오는지는 네이버에서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가서 거기서 통계를 보시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 고객의 뒷번호까지 있습니다. 자, 이 세 개를 잡아두시라는 거예요. 이 세 개를 잡아뒀을 때 핵심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그렇게 이 37% 시장을 상담가 그리고 제가 가진 블로그 그리고 지역 이해도 이 세 가지로 제가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매출이 달라진 이유는 당연히 DB가 늘어나니까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. 매물 확보를 잘 해두면 양타. 양타를 못 하더라도 손님이라도 붙일 수가 있겠죠. 그 초반에 제가 첫 계약이 6개월 걸렸어요. 6개월. 이거를 깨달을 때, 계약할 때. 한창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. 이때 상담을 많이 해둔 게 결과가 그 다음 연도에 나온 거예요. 그 다음 연도.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급해서 그렇습니다. 당장 그리고 블로그를 했으니까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죠. 블로그를 지금 해가지고 당장 결과를 원한다? 그러면 블로그로 다 성공합니다. 블로그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오래 걸려요. 자, 이런 마케팅을 할 때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렇게 땅이 있어요.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도 아파트 막 1층부터 생기잖아요. 하나씩 생기잖아요. 결국에는 이게 쌓여야 된다라는 겁니다.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이 블로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. 당연히 운이 좋거나 상위 노출을 잘하면 빠르게 결과도 나오겠죠. 근데 하지만 전부 다 그냥 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처음에는. 이거를 내가 나 한 달에 10개 포스팅 했으니까 하나 계약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갖는 순간에 블로그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. 그리고 마케팅은 나랑 안 맞나?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또 끊겨요. 이 마케팅은요, 내가 해둔 거는 어디 사라지지 않아요. 계속 남아 있습니다. 하나씩 하나씩 내 사무소에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차근차근 구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하시고요. 제가 이제 오늘
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 얘기 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3% 시장 한번 더 얘기 드릴게요.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블로그 하나만 해도 돈 잘 버는 분들 많아요. 자, 그분들이 왜 그래요? 그분들 뭐 마케팅 안 해도 돼. 뭐 안 해도 돼. 매물이 많죠. 매물 많으면 선택이에요. 왜? 매물이 많으면 3% 시장에서 유리하잖아요. 그리고 경력이 오래되면 왜 유리해요?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면, 물론 지금은 뭐 갱신 청구권 쓰는 사람도 있지만, 나오잖아요. 나올 때 나랑 진짜 막 싸우거나 진짜 아닌 이상 부동산은 거래했던 사람한테 또 연락을 합니다. 자, 갑자기 뭐 누가 나간대요. 그럼 연락이 왔어요. 근데 시세가 10억이에요, 지금. 실거래가. 근데 급하다 보니까 주인이 여기를 그냥 9억 뭐 5천에 팔겠대요. 그럼 기존에 거래했던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. 그러면 나한테 그냥 3% 시장에서 유리한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져요.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져요?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요. 2년, 3년. 자, 마케팅을 그럼 언제 해야 돼요? 1년 차 되니까 바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. 자, 3년 차가 되면요. 내가 1년 차 때 계약을 해둔 사람이 2년 뒤에 보통 나옵니다. 보통 나와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자연스럽게 3% 매물이 접수되는 시점 플러스 마케팅을 처음부터 해두면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. 이게 겹치는 타이밍이 이때 온다. 이때가 아마 가장 매출이 폭발하는 시점일 거예요. 힘들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22년도에 개업을 하고 23년도, 24년도, 제 25년도죠. 좋았던 시절이 있나요? 제가 공부할 때 21년도 이때 부동산 폭등. 자, 개업하려고 했더니 완전히 폭락했어요. 제가 들어갔던 아파트도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한 18억 정도까지 거래되다가 12억대까지 제가 오픈할 때쯤에 그만큼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. 엄청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뭐 경기 좋을 때까지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한다 이런 얘기보다요. 지금부터 하나씩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. 제가 지금 소통하고 만나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보면요. 다 정말 엄청나게 바쁩니다. 그리고 지난주,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방문하고 왔는데 다 계약이 늘었어요. 다 마케팅 하셨던 분들입니다. 지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정말 구조를 꼭 만드셔야 돼요. 구조를 하나하나씩 만드셔서 내가 매출이 폭발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. 물론 이제 경력이 좀 오래 되신 분들은 매물이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이제 뭐 개업한 지 한 1년, 2년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긴 하시겠죠. 힘들어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